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 만들기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 속에 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은행 주가는 폭락했고 골드만삭스는 4% 하락했다. 3월 10일 미국 동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45.2포인트 1.07% 하락한 30일 909.64에 S&P 500 지수는 56.73포인트 1.45% 하락한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861.59에 나스닥 지수는 199.47포인트 1.76% 내린 11 138.89에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2월 고용 보고서와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로 촉발된 은행 업계에 대한 우려에 주목했습니다. 2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인구는 31만 1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22만 5천명을 넘어섰다. 1월 수치는 504.0으로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2월 실업률은 3.6%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달 3.4%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 3.4%도 웃돌았다. 시급은 전월 대비 0.24%, 전년 동기 대비 4.62% 인상돼 시장 예상치 0.4%, 4.8%를 밑돌았다. 비농업 고용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실업률 상승과 시급 둔화로 시장은 다소 안도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고용지표 이후 급락했고 10년물 금리도 하락했다. 연준의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가능성은 60%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0.50% 인상 가능성은 전일과 반대인 40% 안팎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시장은 고용보다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주가 급락에 따른 은행주 전이 위험에 더 집중했다. 위험 회피가 심화되면서 국채 금리는 더 떨어졌다. 전날 채권 포트폴리오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결국 파산했다. 모회사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은 자금 조달에 실패해 은행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금융당국은 은행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수취인으로 지정했고 모든 예금은 FDIC 관할로 이관됐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으며 파산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이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취약한 지방 전문은행이나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로 인한 포트폴리오 불균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시그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팩웨스트 뱅크의 주가는 각각 22%, 14%, 37% 이상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소매 고객 기반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은행 업계 전체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SVB의 고객은 벤처 캐피탈 회사에 상당한 노출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 회사는 작년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SPDR S&P 리저널 뱅킹 ETF는 4% 이상 하락했다.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4% 이상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8% 하락했습니다. 반면 JP모건 차스이는 2% 이상 상승했고 웰스파고는 비교적 강세로 마감되어 대형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주가 3% 이상 하락하는 등 S&P 500 지수의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소재 산업, 금융주도 1에서 2%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실업률 상승과 임금 상승률 둔화가 시장의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음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50% 인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시장 전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라일리 자산관리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 전략가는 이번 보고서에서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봤다며 평균 시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노동력 참여율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는 시장에 순풍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제프리 클라인톱은 고용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임금 상승 둔화를 긴축된 노동시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했지만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0.50% 인상합니다. 디파이언스 ETF의 시인 실비아 자블론스키는 CNBC에서 미국의 주요 은행이 파산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파산이라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시장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 은행의 파산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넘어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상업 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확률은 62%, 연준 마감 시점에 0.50% 인상할 확률은 38%였다. 펀드 금리 선물 시장 전날 확률은 각각 31.7%, 68.3%였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2.19포인트 9.69% 상승한 24.80으로 전체 시장을 앞질렀다. 실리콘밸리 생태계 핵심 기관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10일 파산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 및 혁신부는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하는 이유로 유동성 부족과 지불 불이행을 언급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됐으며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을 전량 인수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할 산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라는 새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250 보험 한도 미만의 잔액이 있는 예금자는 3월 13일 이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무보험 예금자는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FDIC에서 발행한 약속 어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총 자산이 2,090억 달러이고 총 예금이 1,754억 달러였습니다. 파산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뮤추얼 파산 이후 두 번째로 크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앞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18억 달러의 세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210억 달러의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초과 현금의 대부분을 미 국채에 투자했지만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보유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포지션을 완화해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행들이 보통 손실을 보고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예금 차감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가들은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타트업 고객이 자금을 잃어 예금이 감소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은행은 22억 5천만 달러의 자본 증자를 계획했고 벤처 캐피털 회사인 제너럴 애틀랜틱으로부터 5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자는 하루 만에 무산됐다. 투자 권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시장 영향으로 인해 신중한 투자 전략을 채택하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증권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만들기였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